자, 이번 시간은 제3달 위한 계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달 위한 계약에서는 용어, 제일 처음에 이슈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사실을 가리켜서 계약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죠. 자, 갑소 U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은, 자,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되게 될 텐데, 이 제3달 계약이라는 것은, 자, 이 매매 대금 자체를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라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형태예요.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을 수익자라는 용어를 보통 씁니다. 3자 또는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어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갑과 을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보상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을하고 병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서, 자, 이때를 수익관계,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인관계 또는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대가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자, 요 용어 자체가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지 이 파트는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본 정의를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 사이의 관계, 이걸 이제 보상관계 또는 기본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를 원인관계,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는 대가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을과 병의 관계를 가리켜서 수익관계,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자 계약이라는 것도 제3자를 위해, 제3자가 매매 대금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계약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자,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주기는 살리는 난리가 나겠죠. 그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팔아서 돈 주겠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고 먹고 싸우게 되니까 이때 어떻게 미리 을이 약속을 해주는 거죠. 매매 대금을 내가 대신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은 바로 보상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매도인을 우리가 요약자, 요청한다. 야, 내가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매매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그래, 내가 등기에 넘겨받고 이 매매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승낙을 하는 사람을 낙약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제3자는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고 하는 용어 정리 먼저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그 다음에 지금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수익관계, 그 다음에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갑과 병의 관계에서 요것만 세팅이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보상관계라고 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3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수익 약정을 맺도록 한다. 다만 이 제3자는 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특정 현존되지 않아도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갑한테 돈 받을 사람이 병 말고도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 매매 대금 등을 지급을 할 것인지는 나중에 특정을 해도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이제 논의 쟁점이 되는 것이
결국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효의 문제, 취소의 문제, 해제의 문제 등이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제라고 하는 것 또는 해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은 성립 과정에서 일정한 흠결이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취소는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취소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해제하고 취소 정도는 논의를 할 테고요. 해서 왔고, 그럼 무효라고 하는 거,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무효라고 부르게 되는데, 무효 얘기는 민법 총칙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이라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돼 간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보니까 제3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제3자는 무효 취소도 해제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만이? 요약자나 낙약자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무효 취소 해제 등 주장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나머지 손해상 얘기는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되겠고요. 우선 기본 구조, 제3자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낙약자, 매수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등기 넘겨줄 테니까 너는 대금을 병에게 지급해다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자, 을이라는 매수인 낙약자가 그래 대금을 병한테 지급할게 라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자 연격이 성립이 돼가는 과정인데요. 자, 문제는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갑한테 돈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낙약자라고 하는 매수인이 제3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게 최고라는 개념인데, 매수인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누릴 것인지 여부, 향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자의 확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쉬운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만이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 확정적인 거야. 그래서 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시험 문제 포인트. 자, 이미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요약자나 낙약자가 이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 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면 계약 당사자가 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매매 대금, 그 대금을 병한테 1억을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 연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제3자가
1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9천만 원으로 다운을 시킨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연계가 되고요. 작년에 이제 드물게 나왔던 문제가 선의 제3자 보호라는 개념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민법 총칙 영역에서 주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제3자의 범주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때 선의 제3자의 범주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선의 제3자가 아닌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요건 교재 앞에 가서 간단하게 하나 체크를 하고 갈게.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검토하시게 될 게 몇 페이지 가서 살펴봐야 되냐면, 자, 지금 한참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26페이지 가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선의 제3자 관련한 조항은 다 대부분이 통정의 표시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30회 문제에서만 특이한 주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2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령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자, 이 내막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게 된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선의 제3자 아닌 것을 고르는 게 아닌 것 두 개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 그어진 게 보니까요, 본인과 제3자, 소위 이제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제3자, 이 아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은 소위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딱 두 개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의 제3자의 범주 아닌 걸 외우셔야 돼. 아닌 거.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동시이행 항변권 이런 얘기하면서 피배임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다? 이 사람은 동시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외우셨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인정이 된다, 존속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서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지금 선의 제3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제외되는 것 두 가지만 외우고 들어가셔.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 자체를 가지고 보시는 게 빨라요. 교재 2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26회 때, 23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요. 26회 때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포인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제3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의 제3자가 아닌 거 두 가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끄트머리 보셔야 돼. 본인, 디귿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제3자 나와 있죠. 끄트머리를 살짝 보니까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용어를 이제 쓸 때 본인과 3자 대신에 본인과 수익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해서 그 문제 답은요, 선의 제3자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역, 니은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 그래서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해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가 30회 때 한번 구성이 되는데, 일단 제일 단순한 주제, 민법 총칙 전반에 걸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를 받네, 못 받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주와 관련해서 자, 아닌 거 두 가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뼈대를 잡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여기에 있어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는 개념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서로 짜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효가 되거든요. 자, 이때 제3자라고 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은 원래 이제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막을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의 제3자 얘기 하나 보셨고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제3자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요약자가 있게 되겠고요. 낙약자가 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수익관계, 그리고 지금 이제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를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제3자련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까다로웠던 주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 주된 이슈는 보전 얘기 쟁점하고요. 30회 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주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실 문제는 이행 거절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행 거절. 자, 봐볼까요? 지금 제3자련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자 갑이라는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 을에게 뭘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낙약자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어떻다?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요약자 또는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얘기 하나고요. 두 번째, 자,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보니까요, 자, 지금 보상관계 기한 항변이라고 해서, 자, 먼저 매수인 볼까요? 매수인은 자,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보상관계 기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보상관계 기한 항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자,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을이란 낙약자가 병이라는 제3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나는 대액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하겠다. 즉 지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근데 공통적인 요소가 보상관계 기초에서는 어떻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이에 기해서 원인관계, 자,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걸 대가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대가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 또는 원인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원인관계 기존 항변으로는 자,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자,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은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근데 병이 자꾸 뭐라고 해서, 갑이 일정한 돈을 융통을 해서 누구한테?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미리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자, 매도인이 을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야. 두 번째 이슈. 매수인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매수인 또는 낙약자 입장에서 갑과 병의 관계, 이걸 우리가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돈을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원래는 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고, 그러면 얘는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3자련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 매도인이 병한테 매매 대금다 일정한 채무를 변제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만 기억하시면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 자,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은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건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가능하고요. 원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트가 좀 어렵게 받아들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용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자,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으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는 자, 이때는 바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각각 거절할 수 없다 해서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 3절 연격에서 제일 처음에 용어 낙약자, 요약자라는 개념, 요약자를 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매수인을 가리켜서 낙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매매대금 받게 될 자를 가리켜서 제3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이 매도인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인관계, 대가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용어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거를 일단 외우고 들어가시죠.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내용을 보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파트 용어가 제일 힘들고요. 자, 주연 쟁점. 자, 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 문제 보면 막 꽈놓은 것 같은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이 사람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게 되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라는 사람은 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그리고 30회 때 나왔던 주제,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기인의 항변, 즉 보상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기인의 항변으로는 어떻다? 이들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심축이 되고 여기다 이제 부당이득 환원 얘기하고 손해배상 얘기가 한두 개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포인트가 뭐다? 자,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보상관계였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무효취소 해제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 제3자는 그 무효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교재 가면서 지문 가지고 하나만 보면서 설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1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집은 2번 집은 보는 거 아니고요.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패스, 말이 어렵고요. 3번 집은 제3자는 이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3자는 제3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찌끄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나중에 특정돼도 된다라고 해서 자, 그렇게 보셨고 넘어가서 이제 220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자, 거기 이제 1번 보니까 끄트머리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만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번 수익자는 끄트머리 취소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수익자 또는 제3자는 무효나 취소나 해제라는 것을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주어서로 끊어가셔야 돼. 용어가 어렵다고요. 제3자라는 표현 대신에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요약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주어서로. 자, 수익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요. 자, 낙약자. 누굽니까? 낙약자는 성낙한 사람이니까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가 키워드다. 해제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주어를 찾아봐야 돼 해서 주어를 보니까 제3자 아니죠? 제3자는 해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고요. 대신 지금 요약자나 낙약자는 뭘 할 수 있다?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약자가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제3자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자 매도인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해제라고 하는 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그때 바로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뒤를 보면 감을 잡는 거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제3자 또는 수익자만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됐던 것은 보니까 요약자는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요약자는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중간에 제3자의 동의를 받고 말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끄트머리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주어를 찾아보셔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앞에 제3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문장을 보니까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문은 틀린 편이 되는 거야. 무효 취소 해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3자를 제외한 요약자와 낙약자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해서 보니까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굳이 해석하면 그런 식이지. 요약자 요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제3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을 읽어가실 때 뒤에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요. 수익자는 제3자를 얘기하죠.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해서 여기서 주된 명제는 저거죠. 제3자 수익자라는 것은 해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권은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해제 있게 되면은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했었고 원상 회복에서 그때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해서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직접 답이 됐던 것은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요걸 출제 이슈로 삼았었죠. 그 정도고요.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결론 얘기는 이제 수익자 제3자라는 것은 뭘 할 수 없고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라고 해서 얘기 길게 돼 있는데 결론만 정리합시다. 지금 중간에 지문이 깔려 나오게 되는데 제3자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무효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아무래도 해제나 취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제3자의 권리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최고 얘기 있었고요. 답이 없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 소위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통정의 표시 관련해서 바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문 가서 볼까요?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해서 이런 식이죠.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등기를 넘겨줄 테니 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을 해다오 라고 했던 사안에서 지금 이 매수인 낙약자라는 사람이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게 된다? 바로 제3자 입장에서는 낙약자에게 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편이고 2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렸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했어요. 이건 이제 한두 번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3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답이 됐네요. 그래서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제3자 관련 계약이 성립이 되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제3자의 어떤 권리가 발생했을 때, 자, 이때는 확정적 권리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축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22페이지.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권리가 발생했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돈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됐던 주제, 지금 8년 사이 두 번이나 지문 형태에서 답을 뽑았던 게, 자, 보니까 낙약자는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볼까요? 용어가 더럽게 어려워. 다시 이 그림을 가십시다. 지금이죠. 매도인이 있었고요. 매수인이 있었고, 이 관계를 아까 보상관계 또는 이제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용어는 막 혼용했어요. 보상관계라는 표현을 썼다가 기본관계를 썼다가, 한편 자, 병이라는 사람, 자, 이걸 이제 수익관계라고 부르는데 이건 시험에는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갑과 병의 관계,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3자 계약에서는 용어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 해서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보통 보상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를 대가 관계, 대자를 써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인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용어 자체가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될 텐데, 낙약자,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자, 바로 기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던 얘기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시험 용어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의미 전달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매도인을 가리켜서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지금 보니까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옳게 뽑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다는 얘기지. 낙약자, 매수인은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는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자,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아까 제3자가 권리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고, 제3자는 매수인한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야, 제가 등기 안 넘겨주니까 나도 너한테 대금을 못 주겠다. 이건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의미는 간단한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외웁시다. 보기대원. 자, 보기대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고 들어가.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자, 지금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이 두 개를 하나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용어를 마구잡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거야. 제3자 계약은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용어가 버벅이니까, 말 자체가 지랄 같으니까. 그래서 보기대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보상관계 이퀄 기본관계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대가관계 이퀄 뭐가 된다? 바로 원인관계라는 용어, 보기대원 이런 식으로 일이 외워야 돼. 보기대원, 위에가 보기였고 밑에 쪽이 뭐가 된다?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요것만 이제 정리하면 다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건 이제 나머지는 아까
제3자는 해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행 거절. 이게 어렵다고.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간에 대가 관계, 다시, 보기.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항변으로 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나올 테고, 대원으로는 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대가관계, 다시,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 자, 원인관계라고 해서 용어가 제일 힘들어요. 다시 1번 질문.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초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기초항변으로는 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의 취지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매도인 등기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2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낙약자 입장에서는 보상관계 또는 이제 기본관계 기초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될 텐데 이건 이제 표현을 또 바꿔서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이게 이름하여 보상관계 기초항변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 지문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낙약자는 요약자의 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낙약자 입장에서는 요약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주 내용이 간단해. 근데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벌써 보상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낙약자 입장에서 요약자의 관계에서 기초한 항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까? 내용과는 전혀 별개 문제로 아주 더럽게 짜증이 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트를 가실 때는 보기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관계, 그 다음에 지금 기본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 원인관계라는 이 용어 잡아주는 게 제일 필요하고, 물론 그 앞에 논의 전제가 요약자는 매도인, 낙약자는 매수인, 그리고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익자. 이런 식의 용어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다시 이제 다 끝났어요. 이 파트 이제 문제 가지고 다 다져야 되는데 다시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가서 자, 주로 나오는 용어가 매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약자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돈을 받게 될 사람은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보기라고 했으니까 보상관계 그리고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이 갑하고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 혹은 뭐라고 표시한다?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자,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자, 첫 번째 이슈. 자, 제3자는 제3자연객의 중심축,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역시 무효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 갑은 제3자연 계획이 성립하게 되면 이 등기 자체를 누구한테 지금 을이라는 누구 지금 이제 낙약자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에서 자, 누가 지금 먼저 갑이라고 하는 요약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항변 또는 낙약자가 지금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난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이런 항변은 가능하다. 한편 자, 낙약자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 자체를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나도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거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낙약자라고 하는 것은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기초한 항변 또는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 혹은 기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어떻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기는 어떻다 대항할 수 있었고요. 대원은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원인관계, 대가관계 기초한 항변으로는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트는 내용보다는 계속 보시다시피 용어가 아주 개짜증이 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매도인이란 표현 대신에 싸가지 없이 요약자라는 표현을 쓰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란 표현을 쓰는 대신에 낙약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해. 그리고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얼마나 좋아. 새끼들이 꼭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가실 때는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이거 문장 읽고 뭐 읽을 시간도 없고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 해서 요약자, 낙약자 있고요. 그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뭐라고 기본관계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연습할 때부터 계속 훈련하셔야 돼. 이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원인관계 이렇게 보기, 대원 써놓고 나서 정리하면 제3자는 해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일정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될 텐데 보기에서는 어떻다? 보기를 근거로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대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보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부질 없는 얘기고 중심축이 되는 것은 보기 대항할 수 있다. 대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었으면 대항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21페이지 30회 때 나왔던 문제 조금 깊이 있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동안 30회 문제를 제외하고는 좀 루틴, 무난하게 출제가 되다가 30회 때 약간 그동안 냈던 걸 다 피해서 출제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갑, 요약자, 을, 낙약자, 병, 수익자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1번 지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1번 지문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볼 때 지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갔을 때 아까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기 들어가면 어떻다? 대항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다. 근데 대원 들어가면 어떻다? 대항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갑은 대가관계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십시다. 갑 요약자는 뭐디 대원의 기초해서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되는 거죠. 다시 보기는 대항할 수 있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대원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말고 읽으면 헷갈려 버리니까 갑은 대가 관계 끄트머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채무 다시 봐봐. 지금 다시 보기 들어가면 어떻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제3자에게 채무이행, 제3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대원 들어가면 어떻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게 했다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초해서 기본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가관계를 이유로 해서 을한테 어떻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뭔 소리냐면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다 줘버렸거든. 누구한테?
지금 제3자한테 돈 줬으니까 나는 자, 제3자한테 돈 줄 필요 없고 난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지문은 어떻다. 이런 식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라고요? 바로 자 보상 관계 때문에 또는 이제 기본 관계 때문에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대가 관계 또는 원인 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대가 관계 보존제를 이유로 자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질문 보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판단을 청구할 수 없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치는 않아요. 자 가보십시다. 지금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을이 자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자 지금 누가 요약자인 갑이 해제를 하게 됩니다. 요약자는 갑이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네. 다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 누가 해제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해제가 됐을 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판단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옳은 편이었고요. 일단 가보십시다. 지금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고요. 을은 대금을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을 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자,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제가 있게 되면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공부했던 개념이죠. 해제가 있으면 다 원상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병은 누가 병에 받았던 돈은 누구한테? 바로 지금 을에게 자 반환돼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되면 어떻다? 변경 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보십시다. 지금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당장 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넘기기로 하고 을이 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이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돈은 누구한테? 자 이 병이 얼핏 보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누가 되면 갑이 이득을 얻은 겁니다. 왜?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숨을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나중에 누구한테? 을에게 부당이득 판단의 법리에 따라서 이익을 토해내야 된다. 근데 2번은 좀 어려워요. 자, 이건 유보해 두시고 3번 지문 가서 볼까요? 자, 끄트머리 가서 봅시다. 지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어렵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병의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을이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지금 을한테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때 병은 누구한테? 자, 이 원인자가 누구냐면 을이 되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2번, 3번 지문은 되게 어려워요. 이 파트는 지금 우리가 제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유보 2번, 3번은 버리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됐을 때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자,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이걸 이제 답을 뽑았어요. 아주 어려웠던 주제죠. 아까 제3자,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있었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요걸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2번, 3번이 워낙 어렵게 구성이 됐던 지문이고요. 요건 일단 유보해서 답은 일단 4번이었었고요.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대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는 보상관계 또는 뭐라 부른다? 기본관계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를 가리켜서 대가관계 또는 뭐라 부른다? 원인관계라고 부르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나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함에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보기에 근거하면 어떻다?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원에 해당되면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 요 얘기. 그 외의 쟁점으로서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이건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데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2번, 3번에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22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문제 좀 이제 간단한 주제 1번, 2번, 3번 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죠.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핵심 이슈가 세 가지. 자, 두 가지가 되나? 첫 번째,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갑이나 을은 보기에 근거해서 어떻다? 바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원의 근거에서 어떻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루틴대로 나와요. 해서 보니까 1번 제문 병은 제3자죠. 끄트머리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중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주어서로 끊어서 하셔야 돼. 이 수익자 병은 끄트머리 해제할 수 없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을 때 병의 급부 청구는 소멸하게 된다. 오른편인데 중요치 않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갔었죠.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일단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애초에 갑과 을의 계약이 나가리였다. 그러면 병은 어떻다? 권리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조금 어려웠었고요. 3번 질문 가볼까요? 자, 끄트머리 거절할 수 없다. 있다. 나와 있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자, 아까 보기에 근거해서 어떻다?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원의 근거에서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니까 갑이 을에게 자신의 채무, 매매 계획 들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자,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건 틀렸죠. 요건 틀렸죠.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 자신의 채무 이행,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당연히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굳이 어렵게 표현하면 복이 이렇게 가는 거죠. 보상관계 기촌 항변 또는 기본관계 기촌 항변을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았었고요.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그랬고요. 병의 권리가 확정되면 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매매계획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가볼까요?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효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얘가 돈을 받게 됨에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야? 생명 연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역시 어려워요. 지금 보게 되면 5번이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자, 나머지 내용 가지고 간단한 거 가지고 가십시다. 다시 정리할 거. 자, 제3자는 어떻다? 해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두 번째, 보기 대원 이렇게 했었죠. 보기에 근거해서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원의 근거에서는 다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요걸로만 가셔야 돼. 해서 거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얘기는 아예 배제하고 접근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답은 3번. 3번 문제는 좀 쉬웠었죠. 풀어서 얘기했으니까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명제가 오히려 쉽고 아까 단문형 형태로 구성이 되면 겁나 어렵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2번 문제 또 가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을 했다라고 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자, 병이 매매 대금, 자, 제3자입니다.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야, 나 매도인한테 연락 받았는데 이거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라는 개념.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권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때 어떻다고요? 자, 지금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수로 끊어서 가셔야 돼. 뭐 직접 이런 식의 표현들에 현역되면 안 되고요. 3번,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지. 자, 미리 말씀드렸죠. 병은 절대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요걸 가지고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틀리게 구성했고요. 4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을은 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부당이득은요. 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매도인이 갑이 부당이득을 얻은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이게 어렵다고 꼭 하나씩 나온다고.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나머지 앞에 세팅이 된 다음에 접근하실 거.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바로 고기에 근거해서 다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갑이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대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 뭐라고요?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 또는 대가관계 기초한, 기본 관계 기초한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시험 지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지금 이제 병이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매수인 을은 자,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자, 더럽게 짜증나게 돼 있다. 갑의 병에 대한 갑과 병의 관계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대가 관계, 원인 관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대가 관계, 원인 관계라고 하게 되면 자, 매수인은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는 다 틀린 명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지금 보기의 기초에서는 어떻다? 항변할 수 있다. 대원의 기초에서는 어떻다? 항변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현 더럽게 어려워요. 다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과 병의 관계가 뭐가 된다? 지금 대가 관계, 원인 관계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기의 기초에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은 대원의 기초에서는 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질문 대항할 수 없다가 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에 빼고요.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을도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병은 어떻다?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쪽 빼버리고요. 자, 뒤쪽 해제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병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질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권이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 병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요.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에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아까 따로 얘기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요.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자, 을은 병에게는 대금 지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은 누가 발생한 것이다? 갑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가십시다. 지금 이제 보기 대원에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고요.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주연 이슈, 자, 병이라는 사람은 취소를 한다거나 해제를 한다거나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갑이나 을만 뭐라고 되어 있다? 취소나 해제 등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게 되면 이 둘의 합의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는 배양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복이 들어가면 보상관계, 기본관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지금 대원, 대가관계 혹은 원인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 갑이나 을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항변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지중에 제일 더러웠던 게 그렇잖아. 갑의 병에, 밥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을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3자련 계약이라는 영역은 단순하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몇 개만 딱 끊어서 가는 방식. 그리고 30회 때 특이하게 나왔던 것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 관련해서 이때 제3자의 범주에 이 제3자련 계약에서의 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잠시 끝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